내년도 광주광역시의 1년 사업을 결정하게 될 광주시 의회 예산안 심의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특히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 예산 400여억 원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달 50만 원까지 7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광주 상생카드는 지난 2021년 발행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기준 사용액의 49%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중소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보조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민주당이 7천억 원을 증액했지만 국회 예결 소위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상생카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여건 악화를 감안했을 때 과연 보편적 복지인 상생카드를 예산을 그렇게 큰 폭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지난 10월부터는 사용처를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면서 주유나 대형 병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매출액 제한이 없었던 8월과 제한이 생긴 10월의 발행액을 비교해보니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화폐가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4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액 11호라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나 광주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 경제 사업이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될지 아니면 중단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 상생카드 사업이 내일과 모레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사라는 첫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화학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에 공장 설립을 승인해준 나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나주시 남평읍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주시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 설립 승인을 해준 것은 입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의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건축이나 등록 절차가 완료됐더라도 원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당시 태평양 건너 멕시코와 쿠바 등지에 살던 한인 노동자들도 독립운동을 지지하며 후원했는데요. 당시 한인 동포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이 고국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한복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한복의 사이즈를 최종 확인한 뒤 포장합니다. 지금까지 포장을 마친 한복만 200벌 이상, 모두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보내질 예정입니다. 94년 전 광주 학생 독립운동 소식을 듣고 한 달 5달러 남짓이던 월급 가운데 1, 2달러씩을 모아 후원했던 한인 노동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전남대 김재기 교수가 한복 보내기 운동을 제안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여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800벌 가까운 한복이 기부됐고 배송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개 날은 꼭 기념을 하고 또 태극기 한복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한복을 입은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한복을 보내면은 또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정체성도 갖고 장롱 속에 오래 보관돼 있던 한복인 만큼 선별과 수선도 정성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 등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분류부터 세탁, 수선, 포장까지 맡아 최상의 상태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동정도 교체, 옷구름 떨어진 것 부착, 또 기타 등등 손질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복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한복을 지금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좀 보내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여고 총동창회 등은 내년 3.1절 기념행사 전에 한복 500벌을 멕시코와 쿠바 한인 후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랐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문금주 전 전남행정부지사는 보성 다양체육관에서 새로운 길 출판 기념회를 갖고 30년간의 공직 생활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소개하며 자신의 정책 철학과 신념 등을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가 예상되는 강은미 현 정의당 비례의원은 염주체육관에서 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경엄마 강은미라는 책을 통해 약자의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민생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지자들과 나눴습니다. 광주 동남갑 출마 예정인 오경훈 전 남구청 정책보좌관도 광주대 호심관에서 오경훈이 만난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 광주시청과 국회, 남구청에서 일한 과정에서 만난 이들과 쌓아온 자신의 정책 철학을 광주 시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광주 광산갑에 출마할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나의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책을 통해 광주를 사랑하는 열정을 소개하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광주 시민에게 약속한 국민의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광주 서구갑 출마 예정자인 강승철 진보당 서구갑 위원장도 출판 기념회를 통해 이념 중심이었던 당 색채가 생활정치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과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전남 남해안 30에서 8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목포와 순천, 여수 등 전남 16개 시군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내일부터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월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영어방송이 제14회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 사계를 주제로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정기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은혜와 테너 윤승환 등이 특별 출연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 최초의 영어 합창단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과정에 철거 존치 논란이 일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이 철거돼 지하로 이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전남도청 뒤편 전남경찰국 건물에 설치된 미디어월이 5.18 최후 항쟁지인 옛 도청을 가린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24년 8월부터 ACC 미디어월을 철거해 지하광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월은 오는 2025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가구당 사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2만 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의 조사 결과 전남의 가구 소득은 6,093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전국 1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구당 사업소득은 자영업자나 농가 등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노인인구 비중도 가장 높아 기초연금 수급 등이 많아지면서 이전소득 역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